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작년 9.13 대책의 약발이 이제 슬슬 떨어져 가는 걸까요? 서울의 주택 가격들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남 다음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마용석,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주요 아파트 가격 24평형이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선 추석 이후의 분위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휴가철에는 비수기니까 거래도 뜸하다가 추석 지나면서 거래도 활발해지고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일부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여왕이 고고에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정책연구소 이규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해주셔서 여왕은 아닌데요. 네. 일단 여왕을 서포터하는 그런 이사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오늘도 성공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저희 쪽으로 무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접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순서로 고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선보인 코너인데요.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님의 시각에서는 어떤 뉴스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투자의 대부분을 아파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 값의 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동산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기사 하나를 제가 저희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림픽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파트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곳은 어디냐면 강원도입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KTX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를 가지고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땅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 외에 다른 어떤 수익성 건물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 지역에 아파트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에 거의 맥을 못 출 만큼 집 하나를 가지고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고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갭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경국이 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에게 네.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일까요, 이사님?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의 일부분의 지역에 한정되기도 하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규제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이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정주 인구. 매수의 유입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평창올림픽을 끝나고 나면 모든 유입 인구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TX의 호재라든가 아니면 평창올림픽의 모든 호재들이 일시적인 거죠. KTX는 들어갔고 또 여기 개통했기 때문에 지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쪽의 토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토지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셨어요. 특히 이곳이 아파트가 되면서 시행업자라든가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매도를 하셨던 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따라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착각을 하셨던 게 뭐냐면 이분들은 내가 왜 이곳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잘못하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 지역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곳에 투자자로 가셨던 분들은 지금 강릉을 가다 보면 평창 쪽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의 유입 인구가 없습니다. 이곳에 관광 인구라든가 아니면 평창 올림픽으로 있던 인구들은 2018년 올림픽의 개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 빠져나가는 썰물의 인구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유입될 어떤 호재들의 흡입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없겠죠. 매수. 자, 공급은 있는데 매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간다거나 어떤 호재가 다시 생겨야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대상물에 내가 왜 투자하는지, 내 투자 자금의 실제적인 소요 자금의 기간이 어느 만큼 가야 하는지까지도 보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하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모든 대상이 어떤 투자의 대상이 아파트로만 흘러간다면 내 돈이 안 된다면 지방으로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아파트가 또 매수세 다시 추가 유입세는 누가 있는지까지 내가 살 때 아니면 내가 팔 때 팔 대상이 누구인지까지 내가 세를 놓는다면 그 세입의 대상이 누가 되는지까지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 기사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뉴스 읽어봤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일시적인 올림픽과 교통망 모멘텀을 가지고 반짝 상승을 했지만 정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 있고요. 또 거래까지 실종됐다,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이사님이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투자 포인트를 아파트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넓은 범위로 찾으러 이사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위치, 용산역에서 도보 2분,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1987년 준공된 상가입니다. 4층 건물 내 3층 소개해드립니다. 용산 전자상가 내 두개동 상가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600만 원에 월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8,4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뻔한 정보들은 가라. 이사님이 전국에서 딱 2곳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먼저 상가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용산구에 위치한 상가라고요? 네, 용산에 있는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안에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간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주택을 소유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섣불리 주택의 단 여러 가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상가라든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상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용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용산의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자, 용산의 위치는 사실 우리가 선호하는 강남이라든가 지금 현재 돈이 되고 있는 여의도 지역, 광화문, 종로를 둘러싸고 있는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만질끄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아마 서울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발표일 것입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강북의 코엑스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이 나오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말씀드린 건물의 위치를 보시면은 굉장히 호재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의 평균 지가가 보통 1억에서 한 1억 5천을 호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공원이 지금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뎌지고 지금은 진행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얼마만큼 변화할지에 대해서 주변을 보면은 내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라는 거죠. 용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용산국제업무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로 2008년 정도에 개발 계획이 있었고 또 연구 대상 용역이 여러 번 거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발표가 됐을 때 용산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직도 그 탑을 잡으신 분들이 더 이렇게 가격 회복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다시 어떤 개발의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한다면 그리고 대상 지역을 잘 잡으신다면 이쪽에서 투자의 어떤 성공 포인트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희 서울 북부 뭐 역세권의 조감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강북의 코엑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삼성 코엑스가 얼마만큼 개발이 되고 있는지, 영동 지하화라든가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그쪽 지가가 얼마만큼 가는지는 아마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캠프킴이라든가 유행사, 수성부 개발 위치라든가 이곳에 개발하는 것들은 어떤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민간 개발이 아니라 정책 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보다는 어떤 유익성을 하는 업무 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의 개발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 또 어떤 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GTX죠. GTX 따라가는 곳에 돈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X B 노선이죠. A 노선과 B 노선이 겹치는 서울역과 한 정거장 차인 용산역에는 GTX B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첨가합니다. 자, 이것만 첨가한다면 모르겠는데요. 강남을 통과하는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용산에서부터 한남대교 쭉 해서 강남까지 강남역을 통과하는 어떤 기준 접점으로 본다면 모든 부의 상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용산까지 강남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용산이 훨씬 더 이렇게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현장의 건물입니다. 뭐 건물 특징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재건축된다면 주변에 국제 업무지구 있는 빌딩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고층으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변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기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억 한 9천만 원 정도의 상가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 판교라든가 위례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을 받으시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가는 좀 똘똘을 해야 되는데요. 좀 이미 만들어진 신도시에서 좀 더 길게 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신다고 한다면 한 20억에서 30억 사이의 물건들을 1층 상가를 매수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상가가 나가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흡입된 아니면 입차가 맞춰진 그런 상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대부분 저희 세미나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투자 자금이 작으세요. 투자 자금이 작지만 이 돈을 가지고 큰 캐퍼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 지역 하면 핫하기도 한데요. 어설프게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해서 3억 미만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상가가 비어져 있는 상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고 상가가 재건축되거나 재개발 지역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금 1억 8,400만 원 정도면 50만 원의 월세를 가지고 충분히 내가 재건축이 될 때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다음 정보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성 역세권 토지 소개드립니다. 토지 위치는 개통 예정인 중부 내륙철도 앙성역에서 도보 6분, 임야 면적이 약 330제곱미터입니다. 용도는 두 가지고요. 평당가는 3.3제곱미터당 60만 원, 매매가 6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개통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 맞추시고 이사님의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떤 지역인가요? 예, 역세권 개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역세권 개발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어떤 매물을 확보하는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좋은 줄 아시면서도 투자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반경 1km까지는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m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매물의 위치 같은 경우는 신설 앙성이 신설 역사에서 한 500m밖에는 안 걸리는 도보로 한 5분에서 한
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도시계획이 발전이 됐을 때 얼마만큼 좋은 물건으로 다시 재탄생할지를 좀 더 상상을 보시면 좋으리라 보십니다. 주변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리조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시삽을 떠서 착공과 MOU를 다 끝냈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가 2천억 규모로 이제 시설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부장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뭐 다 해가지고 공부장 건설하는 진입로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산단들이 굉장히 잘 선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원주 혁신도시와 경합이 붙었었죠.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산단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충주는 중부 내륙철도를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서울 수서에서 이어져서 충주 이 산단까지를 간다라고 하면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의 그런 규모의 열차가 지나를 가게 되는데요. 중부 내륙철도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새마을호라든가 아니면 시골 간이역을 지나는 그런 철도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속 한 200에서 250 정도의 굉장히 고속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고속철을 이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서에서 서울 수서에서 지금 현장까지 한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에 가까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충주는 기업 도시입니다. 충주는 기존에 있는 기업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충주 기업 도시라든가 충주 메가폴리스, 첨단 산업단지, 북부 산업단지들이 이미 기존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지금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어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곳에 가보시면 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아직 이곳에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들입니다. 뭐 평당 면적이 보통 100만 평에서 200만 평까지 20만 평 미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규모들이 굉장히 큰 산업단지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물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식음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학소주라든가 롯데음료들이 이곳에 입점을 해서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국가산단, 드림파크 산단이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을 예정으로 둔 이유는 2021년에 여기 개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지금 산단들이 다 조성이 됐고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다 땅들이 임자를 다 가지고 있고 언제 건물이 지어지는지 언제 산업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하는지만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주 도시 기본 계획에서 충주 도시 중심의 축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충주의 어떤 구도심을 가보시면은 와, 여기 시골이구나, 시골 장터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텐데요. 항상 신도시의 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돈이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성산단이라든가 드림파크 산단, 바이오 산단 굉장히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되어져 있고 충주 기업도시들이 이미 활성화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정주 산업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신설 역사가 같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다 산업 인구들이 더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서울로 뭐 출퇴근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간다면 역세권의 규모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은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신설역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느냐가 찾기 힘들 만큼 역세권 개발의 규모를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역세권 개발에 있고 수도권 접근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2022년까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고요. 웰봉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천 개발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감도가 있고요. 중부 내륙철도 앙성역에서 한 500m 정도에 있는 그런 역입니다. 앙성역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 역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KTX, GTX도 차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는 중부 내륙철도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현재 한 100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력으로 뭘 하기보다는 도시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서 나한테 다시 재평가된 토지로
되돌아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 개발되고 역세권 개발이 될 때쯤이면 굉장히 좋은 토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미 이사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